아버지, 오늘이 드디어 그날입니다. 쾅! 땅이 2번 흔들렸습니다. 불기둥이 하늘을 찔렀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말들이 날뛰었고 횃불이 쓰러졌지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한가운데 10살배기 아이 하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불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기름종이 꾸러미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7년을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지요. 아버지, 오늘이 드디어 오늘이 드디어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10살배기 아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변방 고을 상령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지요. 불에 탄 집터마다 피란민들이 움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렸고 어른들은 넋을 잃었지요. 관아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길거리에는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논밭은 모두 짓밟혔고 가축은 남아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쟁보다 전쟁 뒤가 더 무섭다고. 그 폐허 속 장터 한켠에 작은 아이 하나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10살배기 사내 아이였지요. 이름은 서찰이었습니다. 때 묻은 얼굴에 찢어진 옷을 걸쳤지만 눈빛만은 형형이 빛났습니다. 아이 앞에는 낡은 천 위에 약초 몇 뿌리가 놓여 있었지요. 그것이 서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혀를 찼지요. 쯧쯧, 부모는 어디 가고 저 어린 것이 혼자야. 저 아이 알아? 전쟁통에 부모 다 잃었다더라고. 서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말이었지요.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겁쟁이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다는 소문만 들려왔지요. 어머니는 피란길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찰은 혼자였습니다. 3살 아래 동생도 피란길에 잃었지요. 이제 이 세상에 서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똑바로 떠라. 진실은 반드시 보인다. 아들아, 살아남아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한 무관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 장군이었지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상령 고을을 수습하러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장군은 말에서 내렸지요. 그리고 서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하들이 어리둥절해했지요. 장군이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름이 뭐냐? 서찰이옵니다. 부모는 있느냐? 서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장군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저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지요.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깊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일어섰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군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군님, 전쟁통에 주운 아이를 데려오시다니요. 쓸모가 있겠습니까? 저 아이가 뭘 한다고요? 밥만 축내겠죠. 서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막사에 들어서는 순간 군졸 하나가 발을 걸었지요. 서찰이 넘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지요. 서찰은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막사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군졸들이 잠든 뒤 서찰은 홀로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나뭇가지를 들고 흙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산줄기, 계곡, 바람길, 저기 올 수 있는 길목들. 아버지는 무관이었습니다. 서찰이 6살 때부터 지형 읽는 법과 전술을 가르쳐 주었지요.
밤새 별자리를 짚으며 방향 잡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서찰은 하나도 잊지 않았지요. 새벽녘까지 서찰은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막사 밖을 나오던 강 장군이 발걸음을 멈췄지요. 흙바닥을 가득 채운 것은 정교한 지형도였습니다. 적의 예상 침입로 매복하기 좋은 지점, 아군이 숨어야 할 위치, 퇴로까지 현직 무관도 쉽게 그리기 어려운 수준이었지요. 강 장군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서찰을 돌아보았지요. 이것을 내가 그렸느냐? 예, 장군님.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서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시냐? 서찰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장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내 곁에 있어라. 밥은 내가 먹인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소문이 막사 안에 퍼졌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군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마실 물이 부족했지요. 전쟁 중 우물이 모두 오염되었고 개울은 말라버렸습니다. 군졸들이 먼 곳까지 물을 길러 다니느라 지쳐가고 있었지요. 서찰이 조용히 강 장군 앞에 나섰습니다. 장군님, 물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겠다는 말이냐? 서찰이 막사 뒤편 야산 기슭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기슭 커다란 바위 옆 땅을 파면 깨끗한 샘이 나올 것입니다. 저 자리 있기가 유독 짙고 촉촉합니다. 지표면 아래 물이 흐른다는 뜻이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 바위 밑에 무슨 물이 나오겠어. 애한테 속지 마십시오, 장군님. 군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강 장군은 명을 내렸지요. 바위를 치우고 땅을 팠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그때였습니다.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다음 순간 맑고 차가운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물이다. 장군님, 정말 물이 나왔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대체 저 아이가 누구야? 고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환호성이 터졌지요. 강 장군은 서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찰아, 앞으로 내 오른팔이 되어 다오. 서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문이 고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전쟁고아가 장군 막사에서 물을 찾아냈다더라. 신동이 따로 없다더라. 그런데 그 소문이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지요. 최병판이었습니다. 최병판은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전쟁 영웅 강 장군이 조정에서 날로 입지를 굳혀가는 것이 눈에 가시였지요. 강 장군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다 최병판에게는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지요.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아군이 포위되어 전멸 직전이었지요. 그때 지휘관이었던 최병판은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 바람에 수십 명의 군졸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무관이 있었습니다. 서찰의 아버지 서참봉이었지요. 서참봉은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병판이 먼저 손을 썼지요. 서참봉에게 겁쟁이 누명을 씌워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실을 알던 군졸들을 하나씩 협박해 입을 막았지요. 그렇게 최병판의 비겁함은 7년간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실을 아는 아이가 나타난 것이지요. 최병판은 신복 도갑을 불렀습니다. 강 장군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그 아이도 없애야 한다. 날이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화해의 연회를 여십시오. 술에 독을 타면 됩니다. 조용하고 확실합니다. 최병판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좋다. 그리하자.
며칠 뒤 강 장군에게 연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연회 전날 밤이었지요. 서찰이 강 장군의 막사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상치 않았지요. 장군님, 내일 연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서찰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지난밤 꿈에서 장군님께서 쓰러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흘 전 최병판 나리의 신복 도갑이 약재상을 몰래 들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가 산 것은 무색무취의 독초였지요. 물에 타도 색이 변하지 않고 냄새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독초를 압니다. 강 장군은 서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형도가 떠올랐습니다. 샘물이 떠올랐지요. 이 아이의 말이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 내가 내 시종으로 따라오너라. 예, 장군님.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붉은 등이 사방에 걸려 있었지요. 최병판이 환하게 웃으며 강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상석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지요. 최병판이 직접 술을 따랐습니다. 붉은 술이 잔에 가득 찼지요. 강 장군이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병판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찰이 앞으로 뛰쳐나오며 강 장군의 팔을 쳐냈지요. 술이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지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무 바닥이 순식간에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지요. 강 장군이 천천히 최병판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지요. 이것이 화해의 술이었소, 최병판? 최병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지요. 뭐함이오? 저 아이가 꾸민 것이오. 하지만 타들어가는 마룻바닥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가마 안에서 강 장군은 서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 목숨이 없었구나. 괜찮습니다, 장군님.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장군이 서찰을 불렀지요. 서찰아, 내 아들이 되어주겠느냐? 서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어선 표정이 어두웠지요. 장군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병판은 반드시 더 큰 수로 움직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금음달이 뜨는 밤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한번 실패한 자는 조급해집니다. 금음달 밤은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이지요. 어둠을 이용해 움직이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밤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자객들이 올 것입니다. 장군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게 준비할 시간을 이틀만 주십시오. 강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동안 서찰은 쉬지 않고 준비했지요. 마당 곳곳에 화약 꾸러미를 묻었습니다. 담벼락 처마 아래 궁수들을 배치할 자리를 잡았지요. 막사 안에는 등불을 최대한 많이 달았습니다. 군졸들이 의아해했지요. 아니, 등불을 왜 이렇게 많이 다느냐? 어둠에 익숙한 자객들은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멉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기회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금음달이 떴지요. 하늘이 먹처럼 검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서찰이 군졸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모두 처마 밑으로 숨었습니다. 막사 안에는 등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그림자들이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림잡아 수십 명이었지요. 자객들은 막사 안이 환한 것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서찰이 손뼉을 쳤습니다. 쾅! 쾅! 마당 곳곳에서 불기둥이 치솟았지요. 자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이 환해지자 눈이 멀었지요.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 처마 밑에서 군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지요. 불이다. 항복한다. 항복이요. 순식간에 자객들이 모두 포박되었습니다. 서찰이 자객 우두머리에 품을 뒤졌지요. 최병판의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강 장군이 서찰을 바라보았지요. 내 말이 또 맞았구나. 이제 최병판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장군님, 저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눈이 붉어졌지요. 제 아버지는 서참봉이옵니다. 전쟁 중 겁쟁이 누명을 쓰고 처형된 그 무관이지요. 강 장군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서참봉의 아들이란 말이냐? 네. 하지만 아버지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최병판이 전투 중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옵니다. 저는 그것을 7년간 알고 있었습니다. 강 장군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증거가 있느냐? 서찰이 품에서 낡은 기름종이 꾸러미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7년간 단 하루도 몸에서 뗀 적 없던 것이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꾸러미를 펼쳤습니다. 낡고 빛바랜 편지가 나왔지요. 아버지 서참봉이 처형되기 전날 밤 서찰에게 몰래 전한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최병판이 전투 중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친 날짜와 전투 이름, 장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생존 군졸 5명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것을 지켜라.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아들아, 살아남아라. 7년이었습니다. 피란민으로 떠돌던 7년이었지요. 굶주리던 7년, 혼자였던 7년이었습니다. 강 장군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지요. 내일 동트면 바로 가명으로 가자. 날이 밝자마자 강 장군과 서찰은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최병판의 명령서와 서찰의 편지가 감사대감 앞에 나란히 놓였지요. 편지에 이름이 적힌 생존 군졸 5명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동안 최병판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었던 진실을 마침내 입 밖으로 냈습니다. 한 명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지요. 서참봉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였습니다. 감사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병판을 당장 포박하라. 서참봉의 억울함을 즉시 조정에 아뢰어라. 최병판이 포졸들에게 끌려오며 발버둥쳤습니다. 목이 터지라 소리쳤지요. 뭐함이요? 아이 하나가 꾸민 거짓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서찰은 천천히 최병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을 마주쳤지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실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진실은 7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땅속에 묻어도 반드시 올라옵니다. 최병판은 그제야 말을 잃었습니다. 사흘 뒤 저작거리에 사형대가 섰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이 모여들었지요. 역적 최병판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함성이 터졌습니다. 서찰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지요.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강 장군이 서찰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서찰아, 괜찮겠느냐? 예, 장군님. 이제 괜찮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서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을 푸셨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조정에서 서참봉의 명예를 공식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겁쟁이라는 오명이 완전히 벗겨졌지요. 강 장군은 서찰을 정식으로 아들로 삼았습니다. 감사대감이 서찰에게 말했지요.
서찰아, 내 나이에 이런 지혜와 담대함을 가진 자는 내 평생 보지 못했다. 관직을 내리고 싶구나. 서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강 장군님의 아들로 평범하게 자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찰은 강 장군의 아들로 평범하게 자랐지요. 그러나 고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서찰을 찾았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길을 잡아주었고 도적이 들면 길목을 짚어주었지요.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진실을 찾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전쟁이 핥히고 간 땅에서 아이가 장수를 구했다. 하늘이 내린 아이다. 서찰은 그 말을 들으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말을 지켰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똑바로 떠라. 진실은 반드시 보인다. 그 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서찰은 7년을 버텼습니다. 피란민으로 떠돌던 7년, 굶주리던 7년, 혼자였던 7년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진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도 보지 못하는 12살 소녀가 오직 귀와 코만으로 마을 방화범을 잡아낸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